안녕하세요. 고층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자, 오늘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실행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 중에서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하루하루 과제나 숙제의 수행 성과를 표시할 수 있는 스케줄표를 만들어라.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적어도 학습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못해도 3개월이라는 어떤 꾸준히 지속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분명히 아이가 못하는 것들이 생길 거고 안 하는 날이 생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평균적으로 어떤 과제들에서는 상당히 습관이 잘 돼 있고 어떤 과제들은 자신이 상당히 미루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스스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당연히 교과 과목이 많아지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조금 노력해보는 과목이 있고 아예 담을 쌓으려고 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제가 부모님이나 치료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이 최대한 빨리 자신이 어느 정도 지속해 와서 어느 일정 기간 해온 그 결과값을 가지고 아이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안 하고 있다고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다면 당연히 이 아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못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왜 저것을 바로 하면 될 텐데 미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좀 하는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스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뭔가 미뤘다는 거는 자신이 미뤄서 이게 오늘 안에 못했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하지만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자신이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외부로 평가를 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 눈에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기만 할 거냐는 그런 따가운 시선과 잔소리를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결국 엄마 아빠 때문에 못했다라고 엄마 아빠의 책임으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하루에 해야 될 양이 있고요, 그 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뒀다면 그 기간에는 절대 엄마 아빠가 임의적으로 어떠한 과제를 더 추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3개월 동안은 항상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물론 학원을 갔다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밥 먹기 전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아이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못해도 1개나 2개의 과제나 숙제를 학습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항상 유도를 해야 된다. 밥 먹고 나서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미루는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밥 먹기 전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물론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딴짓만 하다가 또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가 약속한 것만큼에 대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을 더 늦춰서 이 아이가 끝내게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그 아이가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처음에는 앉아서 이것부터 할게요, 처음에는 뭐 쓰기 공부를 할게요, 두 번째는 연산을 할게요, 나름의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근데 항상 그 계획이 아이들은 수시로 바뀐다. 왜 그러냐, 쉽게 생각했던 과제들에서 어느 순간 이거는 좀 어려워 보여요 하는 느낌이 확 오면 이 아이는 바로 덮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다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매번 자신이 계획한 그런 순서대로 하다가도 바뀔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과제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때로는 내가 충분히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거였지만 오늘은 뭔가 막혀가지고 30분 안에 끝낼 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30분만큼의 주어진 시간만큼 노력을 하고 그 못한 부분은 다른 것들을 하고 나서 완성한다든지 이렇게 학습량을 개인이 상황에 맞춰서 나누고 다시 완수하는 이런 방법도 아이가 써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면 거의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커트를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엄마들이 조종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경우는 그렇게 주도권이 뺏기면 바로바로 의존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그래서 나는 그만큼은 했어요 라는 그런 데서 아이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보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계속 남이 평가해주고 남이 찾아줘야지만이 따라하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내가 이거를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아직 결과를 모르는 어떤 잠깐 후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아이들이 머뭇거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걸 오늘 끝낼 수 있나 없나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고민하고 불안에 떨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이 아이가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언제 끝나냐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는 몰라요 그러겠죠. 근데 너라면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냐,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딴짓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해결책을 먼저 찾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뭐 혼자 방에서 열심히 하고 올게요, 거실에서는 안 되겠어요. 뭔가 장소를 바꾼다든지 뭔가 나름의 많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는 이럴 때 더 집중을 잘해요 라고 자신을 잘 알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이고 학습에 떨어지는 게 많다 보면 엄마들은 점점 이 격차가 커지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좀 내가 쪼아야지 생각을 할 거예요. 옆에서 쪼일 때도 달릴 수 있어야 쪼이는 거죠. 아예 달리기 자체를 못하는 애한테 계속 옆에서 달려라 한다면 그건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시간 안에 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한 달에 해야 될 그 것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서 스케줄표로 만들어서 우선은 한 달을 또 해보고,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과제는 매일 그렇게 안 빠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과제의 성격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떠한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점 이렇게 듬성듬성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과제와 그래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과제에 거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집중을 잘하고 어떤 면에서 더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아이가 깨닫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다음 달에 스케줄에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스케줄을 조정해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모의 욕심이 좀 관여를 하면 아무래도 아이하고 상당히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만약에 초등 저학년 경계선 지능이라면 이 스케줄을 하루의 개수를 못해도 한 3개 정도, 4개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쭉 몇 달씩 진행해 가고 거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빼고 채우고 이런 식으로 초등 저학년은 스케줄의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은 아무래도 공부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가 걸렸는데 왜 이렇게 걸렸느냐 라고 평가하는 것은 참아야 된다. 아직은 초등 고학년인데 경계선 지능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봤을 거다. 자기 자신의 진짜 벌거벗은 모습, 어떤 능력은 잘하고 어떤 능력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곳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래들과 같이 협동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반짝시켜서 올라가는 학습 방법은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가 돼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에 많이 해오는 그런 학습 치료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도 이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인지 능력도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AI 시대로 가고 또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모님이나 치료사나 특수교사의 개입보다는 스스로 주변의 아이들과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또 따라할 수 있는 거 따라하고 그렇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이의 머릿속에 내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입력시키는 것은 이렇게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하나하나씩 기록해 가면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4번째 강의를 찍고 있지만 제가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현재 인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아이하고 과제를 정하고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치료사들이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의 어떤 상황도 안 보고 우리 한국의 치료사들은 그대로 그 말대로 좋은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는 이미 갖춰져 있고 필요 없는 능력이라면 이거는 치료사가 너무 무능한 거죠. 그 아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제대로 보는 치료사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국에 수만 명의 치료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치료라는 개념을 그냥 부족한 아이 자기가 뭔가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결코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졌다는 그러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근데 치료사들이 손을 못 대죠. 근데 이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 결국 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하나의 그룹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사회에서도 큰 손해가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부모의 삶이 없어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어떤 그런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데 아이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주는 게 상당히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동영상을 잘 보시면서 어떤 시작점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